언제 깨달았냐? 근데 사실 그게 몰라요. 언제부터 말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보통 못하거든요. 이것이 트랜스젠더다라는 거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조금 약간 보수적인 분들에 일정 선을 넘으면 또 인정을 쉽게 해요. 뭐야, 노력했어? 인정.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하는 김영석 기자라고 하고요.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단하게 여기 카메라 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쌀이 없어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이에나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성소수자임을 깨달았던 상황이 언제였고, 그때 이제 기분이 어떠셨는지. 살면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언제 깨달았냐? 근데 사실 그게 몰라요. 언제부터 말을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못하죠. 보통 못하거든요. 뭐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랬는데 이것이 트랜스젠더다 혹은 뭐다라는 거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선천적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 수술을 하거나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외모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취업이 사실상 힘들 것 같은 거죠. 네,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냥 머리 긴 남자다 하고 일을 하면 돼요. 여자라고 머리 길 필요는 없으니까 머리 좀 컷하고 일하면 되고요. 근데 주민번호가 바뀌고 나서는 트랜스젠더라고 받는 차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 성전환 수술을 끝내기 전인데 외모는 여성으로 변했고 주민등록번호는 1일 때 요때가 참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수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백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백기가 생기면 취업이 힘들잖아요. 일반 직장인들도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할 때 면접에서 공백기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디메리트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네. 했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인지. 예전에 같이 학원을 운영했던 그 원장님이라고 해야죠. 그 원장님이랑 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분과 동업을 해요. 이제 다른 과목이랑 보통 영수 이렇게 묶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무산된 상태고요. 반대하는 이유는 저한테는 자세히 말 안 해주는데 아마도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동업하시는 분이 뭐 트랜스젠더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얼마나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보통 빨리 후다닥 하면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엄청 그 회복 기간은 좀 긴가 보네요. 호르몬도 일정 시기를 맞아야 되고 정신과적인 그런 결과도 나와야 되고 기자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밑에 수술만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준비됐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2년 정도로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인식에는 한국에서는 못해서 태국에 가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나요? 일단 태국이 잘해요. 태국에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고 더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 태국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코로나 때 이제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몇몇 병원에서 좀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한국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한 게 벌써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3,000원 정도 썼거든요.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현재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 2,800 정도 선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태국이랑 가격전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면 성형수술의 범주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성형한 수술이요? 예,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성형수술이 어떤 비급여인 거는 미용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전환 수술은 저는 미용 목적은 아니라 생존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입법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성전환 수술 보험 적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SBS 그 뉴스에 나온 통계를 보면 남자에서 여자가 되는 분들이 한 300명? 한 해가 아니라 누적이? 네, 그 여자에서 남자가 된 분들이 한 300명. 그렇게 세금이 많이 투입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분들이 공백기 없이 납세자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대비 리턴이 확실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태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겠죠.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금액대가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이렇게? 현금이니까 5만 원짜리로 깔끔하게 편하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축의금도 다 5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렇죠. 8만 원 없고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소월길에 그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이태원에 옛날에 좀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좀 모여 살게 되고 또 그 소월길이 길어요. 길이 되게 어둡고 사람이 또 걸어 다니지 않아요. 거기가 차로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다라고만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산 소월길에서 이제 사실 네. 이제 성매매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우리가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가에 무관심을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성소수자에게 국가가 무관심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적인 아니면 국가 경영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납세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소월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납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좀 그런 분들을 구제한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국가에서 조금 더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투자를 조금 한다면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쉽고 뭔가 좀 추진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고 말하는데 그런 소월길의 일을 어떤 세금을 부과하자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떤 세금을 내는 일을 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편견이 있으면 제도가 무슨 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트랜스젠더라서 받는 편견은 요즘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굳이 트랜스젠더라서 배척을 한다기보다는 나와 다르면 모두를 다 배척하는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극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제 생각에 외국은 아직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관대한 반면 수술을 하더라도 약간 인정을 안 하는 쪽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태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인들은 조금 약간 보수적인 반면에 일정 선을 넘으면 또 인정을 쉽게 해요. 약간 한국인의 문화가 뭐야 노력했어? 인정.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비록 트랜스젠더를 좋아하진 않지만 너의 그 노력을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스탠스였어요. 수술이 만약에 조금 더 쉽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런 인식은 더 빠르게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진짜 무너져 내리시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을 보면 정말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절규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 앞에서 보시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